과거에는 은행이나 회사 등 특정한 곳에서 금고가 사용됐다면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금고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금고의 고정관념을 뒤집으며 금고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금고를 알리고 싶다는 이 사람. 김영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네. 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통장 하겠습니다. 통장이요? 그 네. 통장 어디다 놓고 계십니까? 저는 파일에 모아서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냥 서류 모아두는 함에다가 넣어두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생각해보면 꽤 많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귀중한 물건 어디다 둘까 이렇게 할 때 금고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법한 금고. 하지만 이제는 가정용 소형 금고가 많이 보급되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귀금속 보관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금고 제작업체 김영숙 대표 모시고 금고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로 따져보면은 금고를 갖고 계신 분보다는 금고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도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금고를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고하면은 개인적인 소중한 재산을 금고 안에다 놓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 검은 돈을 은닉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 앞으로는 금고는 중요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관하는 장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도둑 맞을까 봐들 금고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불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타서는 안 될 서류, 네. 데이터라든가 문서 같은 거를 꼭 내화로서 불이 나도 감쪽같이 보관할 아하. 수 있는 네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금고에다 보관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남의 손을 안 타게 아하. 딱 집어넣고 나누면은 이제 그런 의도에서 금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영화를 보면 청진기 이렇게 대고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잖아요.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는 아주 옛날에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금고나 가능하고 네. 요새는 그러한 금고가 절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천만 관객 든 도둑들이란 영화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 예. 도둑들 보면은 거기서도 뭐 구멍을 뚫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상당히 첨단이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청진기 내지는 귀를 대더라고요. 네.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네, 그 금고를 저희가 제작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제작진하고 우리 기술 개발실하고 그거를 우리가 한 3개월에 거쳐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 네. 영화상의 컨셉과 예, 예, 맞게 예. 새로 개발을 해주신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이 대표님 댁에도 당연히 금고가 있으시겠죠? 금고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대는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 때 가난했을 때 은행에 다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예, 예. 부기를 열심히 해서 어. 부기 2급 합격증을 땄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주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검정고시 주산 1급 합격증을 딴 거를 예. 금고 안에다 넣어놓고요. 어. 또 옛날에 뭐 연애 편지 주고받았던 거, 우리 시아버님 사진 같은 거를 예, 예. 이제 한쪽에 옛날 거를 넣어놓고요. 음. 한쪽에는 뭐 남편이 주고 간 뭐 시계라든가 패물이라든가 예, 뭐 예. 등등 어허. 뭐 소중한 거, 그다음에 여권, 도장 뭐 등등 뭐 하여튼 깜빡깜빡 잊어먹고 못 찾을 것 같은 거를 전부 금고 안에다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금고 제작 사업을 하신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죠? 저희 남편이 6.25 전쟁 때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외국에 금고 기술자를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외국에를 가셔서 한 12년간을 금고 기술자로 계시다가 나도 한국에 가서 금고 공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기술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을 다 휩쓸어서 네. 기술을
습득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음. 금고 공장을 차리신 거죠. 72년도에 완벽한 제조 공장을 했으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76년도니까 한 45년 가까이 이제 아하. 일을 하고 도와서 한국에 있었죠. 그 70년대에 이렇게 금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좀 경쟁사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공공기관은 전부 일제 구마이라라는 제품이 아주 다 우리나라에 예, 예. 다 있었고 간혹가다 이제 중고 같은 금고를 이제 예. 이렇게 수리해서 쓰는 그런 제조 공장이 있었어도 정식적인 금고 제조 공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1번째 금고를 다 쓰다가 네. 한국 금고가 이제 그 대한뉴스의 그 공개 네. 녹화를 그 화재를 났을 때 그 서류가 감쪽같다는 걸로 공개 녹화를 하셨어요. 예, 예.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한국의 금고도 이렇게 불에 견딜 네네. 수 있다는 거를 공개 녹화를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공공기관이 못 믿다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많이 팔아줬고 예, 그때는 가정에서는 뭐 금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수입을 하다가 수출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인 아무리 제조를 잘해도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증 그렇죠. 없이는. 아.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쌍용 무역상사에서 예, 이제 예. 호주 쪽으로 한번 수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 종합상사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크게 수출을 해서 그때부터 좀 발돋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딱 처음 이렇게 해외 수출을 했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수출을 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그때 세계의 전 시장에는 거의 일제 금고의 시장이다시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과 제품의 품질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 사간 사람이 네. 다시 이제 재오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입증이 됐죠. 네. 근데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금고가 옛날에는 이제 4번, 3번, 2번 한번 이렇게 다이얼식이었잖아요. 전화기 이렇게 돌리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한 거는 이제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금고를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네. 보니까 이제 전화기도 이렇게 누르는 디지털이 나오다 보니까 아 금고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아하. 편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락을 이제 진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배로 가다 보니까 열대 태평양을 건너가다 보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금고에 습기가 생겼죠. 예. 그러면서 가서 클러서 보니까 드라이로 말리면은 금고가 열리고 어느 거는 안 열리고 아. 그래서 그냥 다 시백 해가지고 금고가 뭐 회사 담으로 다 쌓일 정도의 금고 네. 양을 다시 반품을 받아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뭐 거의 기업이 아 이제 이렇게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뭐 저희 남편은 금고 만드는 기술뿐이 모르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제 역경을 디뎌온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남편분 자랑을 계속 하셨어요. 남편분이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왔고 또 새로운 것도 개발을 했고 미국에 수출을 했고 이렇게 역경을 거쳐왔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대표를 안 하시고 부인분께서 대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이 이제 2004년도인가에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러니 이제 기술자이신 분이 음. 돌아가셨으니까 참 이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네네.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죠. 그러나 이제 첫 번째가 그분은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공장, 아하. 기술, 예. 금고 만드는 것뿐이 모르시는 분인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거를 공장을 접게 되면은 거기서 끝난다는 게 너무 제가 이제 죄를 예.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침 애들을 이제 큰 딸은 너는 공대를 가서 저기 현장 관리를 해야 되고 너는 적은 딸은
경영을 배워서 회사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마침 들어와 있으니까 쟤네들을 데리고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네. 그러한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려보니까 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모두 여성분들이에요. 네.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여성 기업인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네. 좀 이렇게 섬세하다 그럴까?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는 그러한 그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여성 기업은 웬만해서는 뭐 망하지 않을까? 안 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고를 만드시고 기업을 여성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이끄시고 할 때 이거는 참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쭉 이끌어와서 잘했어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떤 게 제일 먼저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이제 남편 따라서 오로지 금고 쪽에만 이제 신경 계속 하루 일과가 이제 금고 회사에 나가서 금고에 신경을 쓰고 경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남이 안 가는 길, 남이 힘들어하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진짜 남이 만들지 않는 제품을 그냥 가감하게 그냥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로부터 어머 금고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그 아름다운 금고가 나왔네. 거기에 참 저도 보람을 느꼈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금고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네. 또 좋은 금고 만드는 회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구성원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크리에이터의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 요새 참 제조업체에 들어오기를 되게 꺼려하는 그런 젊은 애들이 네. 맘 놓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진아 아나운서. 네. 금고가 앞에 열려 있어요. 네. 근데 그 금고에 뭔가를 넣어놓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뭘 넣어놓고 보관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이 금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을 꼭 넣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을 넣어놓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